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통 목욕하고 있어. 통에 물 받아서 목욕하고 있는데 어지럽다 그러면은 벌떡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통에 물을 빼야 돼요. 아시겠죠? 통에 물을 뺀다. 그리고 나서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29번, 자궁 경관이 3cm가 개대됐대요.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진통한 임산부에 대한 간호는 뭐냐? 3cm 개대되면 뭐예요? 분만 1개 아닙니까? 자궁 문이 조금 열린 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네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음을 듣게 해준다 이거예요. 분만 가정 너무 중요하죠? 이거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와요. 2기, 3기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 분만의 과정이 있어요. 아기가 빠져나올 때는 개아반회, 개국이 문이 열리네요. 자궁문이 열려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어디서? 엄마가 수축과 수축하는 사이에 태아의 등 부분에서 듣는다. 엄마 배 위에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아기가 이 배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의 등 부분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를 하고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에 힘을 줘야겠죠. 이때는 이미 자궁 경관은요 10cm가 열려 있습니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열리고 나면은 이게 태아 만출기예요. 이때 힘을 주는 거고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반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아반회 태반 만출을 합니다. 근데 태반이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피자에서 이렇게 한 판을 빼보세요. 태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이 없어. 이게 뱃속에 있겠구나. 그러면 엄마가 이 뱃속에서 이 태반 찌꺼기가 썩겠지.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반 찌꺼기를 다 빼낸다. 아기 나왔죠. 태반 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피가 많이 납니다. 회복을 어떻게 하냐? 피 많이 날 때 일단 다리 들어 올려준다. 쇼크 자세 하죠. 그리고 보고하러 가죠. 자궁 저부 마사지 해줬었죠. 기억나시죠? 분만 가정 개아반회 개국이 태아가 만출했어. 태반이 만출했어. 회복을 해야 돼. 개아반회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나왔다. 복압을 높인다. 태아 만출기 분만 이기라는 거.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태반 만출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동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치료 효과는 해독과 중화작용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수치료 먼저 보고 이동 겸자 봐드릴게요. 수치료,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냉탕과 오탕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데요.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사우나 가서 이거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안 가는데 제가 원래 사우나 매니아예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그 세신 받고 뭐 마사지 받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욕조에다가 그냥 물 받아가지고 혼자 그냥 탕목욕만 하니까 조금 재미가 덜해요. 냉탕과 온탕은 온도 차이가요 26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났을 때 못 외우면요 요거서 요거 빼보세요. 16에서 42도 죽어도 못 외워. 둘의 온도 차가 26도야. 그럼 16이야? 그럼 26도 하면 42야. 이렇게라도 암기하자고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물리치료하는 게 바로 수치료예요. 자극과 진정, 자극은 있지 않겠습니까? 혈액이 순환된다. 사우나 갔다 오면 혈액 순환되는 거 느끼시죠? 술 먹고 다음날 가면은 뭔가 해독되는 것 같아. 해독과 중화작용, 이거 의학적인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산과 염기의 조화가 있고 중증 심장질환자는 피해야겠죠. 심장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뜨겁고 차면은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 수치료법에서 원래는 26도 차이가 나는데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 냉탕과 이 온탕의 온도차를 10도 이내로 줄여라. 3, 40도로 해라 이겁니다. 중증 심장질환자 너무 이렇게 온도차 심하면 심장마비 온다. 수치료 치료 목적 이것도 국가고시 모의고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독작용, 중화작용, 자극과 진정, 조화,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거. 여기서 또 뜸의 작용 안 할 수 있어요?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환, 대사가 있다. 이동 겸자는요 24시간마다 멸균해요. 멸균 어디다 합니까?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합니다. 이동 겸자요 여러분. 이게 겸자통이고요. 이동 겸자는 그냥 핀셋같이 생겼어요. 이런 핀셋이에요. 이동 겸자는요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게 집게 아닙니까? 집게?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라. 그리고 이 통에다가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 됩니다. 이 통이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이렇게 이거를 물린 상태에서 꺼내야지 벌리면 여기 닿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침을 맞고 환자가 현운감을 호소했다. 어지럽다 이거죠. 침 부위를 누르거나 뜨거운 찜질합니까? 찬 찜질하는 거예요.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차를 한 잔 줄 때는 따뜻한 차를 줍니다. 찜질만 차게 한다는 거.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한 방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이거 뭐죠? 침 부작용. 훈침입니다. 훈침. 훈훈할 침이 아니에요. 어지럽다, 현기증 난다, 그럴 훈이에요. 훈남 보면은 우리 현기증 나죠? 훈침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시키고요. 의사는 어디를 눌러줘요?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주고 백회열에 뜸을 뜬대요. 백회열은 정수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정수리에 뜸 넣습니까? 저는 이거 못 봤는데 머리 타면 어떡하죠?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준다. 인중이 어디예요? 입술 위에 여기가 인중 아니에요? 그 중충혈은 어디야? 손가락 세 번째 손톱 마디 여기가 중충혈이래요. 발가락 같네요. 여기를 눌러주던지 인중을 눌러주던지 여기 정수리를 뜸을 뜬대요. 뜸은 정수리에만 뜨고 인중하고 중충혈은 여기 그냥 눌러만 준다는 거. 여기서도 뭔가 환자가 어지럽다 안 좋다 침 맞고 있는데 불편하다 했어요. 우리 일단 보고해야겠죠? 무조건 안 좋으면 보고 먼저 합니다. 치아 우식증 감소 요인 충치죠. 치아 우식증은 충치입니다. 충치를 감소시키려면은요, 일단 타액 분비, 침이 입안에 많아야 돼요. 묽으면은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점성, 침이 끈적끈적하면 되겠습니까? 점성이 감소해야 돼요. 배란기랑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묽은 침을 질질 흘리면 충치가 감소된다. 왜? 우리 밥 먹고도 입안을 막 물로 헹구잖아요. 근데 침이 막 콸콸 나와가지고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면 충치가 안 생긴다.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특히 애기들은. 그러면 여기를 코팅을 딱 해주면은 음식물이 덜 끼니까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실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치면 열고 소화 전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이걸 해주면 충치가 덜 생긴다는 거.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요건. 방문 간호조무사 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 동기가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3년 동안 경력 쌓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 시간도 꽤 길더라고요. 경력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된다. 우리 간호조무사 학원도 다 이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그럼 방문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경력 2년이에요. 그리고 치의생사는요? 방문 치의생사는 경력 없이도 되더라고요. 보건교육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장소가 적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귀간조 특강을 한다고 했어요. 시험 전에. 여러분 오실 때 장소 섭외해야겠죠. 대상은요? 여러분들이죠. 교육의 내용 제가 준비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할까? PPT로 할까? 그냥 칠판에 쓰면서 할까? 그리고 또 평가도 받아야겠죠. 이런 게 교육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라는 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낮은 조도에서 부적당한 조명에 의해서 생긴다. 뭐가? 가성근시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안구진탕증은 눈이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고요. 가성근시. 근시가 온다. 안정피로. 안정시에도 피로가 있다. 조명이 안 좋으면 일단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people, everybody. 하여간 대상자는 거의 다 국민입니다. 주민입니다. 보건교육 시 가장 대표적인 왕래식 교육 방법은 면담이죠. 선생님하고 학생이 면담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신뢰감 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내가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요. 신뢰감과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면담은 왕래식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또 1차 보건의료는 기본 정신이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 그랬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기본권이다. 그래서 벽지오지 산간지방에 뭐 생겼어요? 보건진료소. 누가 갑니까? 간호사, 조산사가 뭐예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죠. 세트로 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강제적으로 돈 띄어갑니다. 직장 아니면 지역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가입합니다. 직장 다니면 4대 보험 강제로 띄죠. 여기에 4대 보험이 뭐 있어요?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에 포함돼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대 보험이 말만 4대 보험이지 5대 보험이에요. 이거 강제로 다 뛰어가잖아요. 보험료는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보험료,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은요 얼마 안 냅니다. 월급 1000만 원인 사람은요 한 달에 뭐 50만 원씩도 돼요. 보험료는 다르게 내죠. 근데 혜택은 똑같아. 이거 뭔가 좀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이요. 돈을 조금 버는 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나눠준다. 뿜빠이 해준다. 아, 그래서 강제가입이야.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거. 직장이나 지역 무조건 의무적으로 낸다. 가입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구예요? 가입자는 가입하는 사람, 국민이죠? 우리가 보험료 돈 내죠? 보험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낸 보험료 받아 먹고 뭔 일 있으면 돈 내어주죠?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 병원 가서 4천 얼마 내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1,000원, 1,500원 내잖아요? 이게 바로 전체 금액은 아니에요. 2만 원 얼마가 넘지만 우리는 여기서 20%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공단에서 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통 목욕하고 있어. 통에 물 받아서 목욕하고 있는데 어지럽다 그러면은 벌떡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통에 물을 빼야 돼요. 아시겠죠? 통에 물을 뺀다. 그리고 나서 쇼크 자세,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29번, 자궁 경관이 3cm가 개대됐대요.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진통한 임산부에 대한 간호는 뭐냐? 3cm 개대되면 뭐예요? 분만 1개 아닙니까? 자궁 문이 조금 열린 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네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음을 듣게 해준다 이거예요. 분만 가정 너무 중요하죠? 이거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와요. 2기, 3기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 분만의 과정이 있어요. 아기가 빠져나올 때는 개아반회, 개국이 문이 열리네요. 자궁문이 열려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어디서? 엄마가 수축과 수축하는 사이에 태아의 등 부분에서 듣는다. 엄마 배 위에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아기가 이 배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의 등 부분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를 하고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에 힘을 줘야겠죠. 이때는 이미 자궁 경관은요 10cm가 열려 있습니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열리고 나면은 이게 태아 만출기예요. 이때 힘을 주는 거고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반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아반회 태반 만출을 합니다. 근데 태반이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피자에서 이렇게 한 판을 빼보세요. 태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이 없어. 이게 뱃속에 있겠구나. 그러면 엄마가 이 뱃속에서 이 태반 찌꺼기가 썩겠지.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반 찌꺼기를 다 빼낸다. 아기 나왔죠. 태반 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피가 많이 납니다. 회복을 어떻게 하냐? 피 많이 날 때 일단 다리 들어 올려준다. 쇼크 자세 하죠. 그리고 보고하러 가죠. 자궁 저부 마사지 해줬었죠. 기억나시죠? 분만 가정 개아반회 개국이 태아가 만출했어. 태반이 만출했어. 회복을 해야 돼. 개아반회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나왔다. 복압을 높인다. 태아 만출기 분만이기라는 거.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태반 만출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동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치료 효과는 해독과 중화작용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수치료 먼저 보고 이동 겸자 봐드릴게요. 수치료,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냉탕과 오탕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데요.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사우나 가서 이거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안 가는데 제가 원래 사우나 매니아예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그 세신 받고 뭐 마사지 받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욕조에다가 그냥 물 받아가지고 혼자 그냥 탕목욕만 하니까 조금 재미가 덜해요. 냉탕과 온탕은 온도 차이가요 26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났을 때 못 외우면요 요거서 요거 빼보세요. 16에서 42도 죽어도 못 외워. 둘의 온도차가 26도야. 그럼 16이야? 그럼 26도 하면 42야. 이렇게라도 암기하자고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물리치료하는 게 바로 수치료예요. 자극과 진정, 자극은 있지 않겠습니까? 혈액이 순환된다. 사우나 갔다 오면 혈액 순환되는 거 느끼시죠? 술 먹고 다음날 가면은 뭔가 해독되는 것 같아. 해독과 중화작용, 이거 의학적인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산과 염기의 조화가 있고 중증 심장질환자는 피해야겠죠. 심장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뜨겁고 차면은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 수치료법에서 원래는 26도 차이가 나는데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 냉탕과 이 온탕의 온도차를 10도 이내로 줄여라. 3, 40도로 해라 이겁니다. 중증 심장질환자 너무 이렇게 온도차 심하면 심장마비 온다. 수치료 치료 목적 이것도 국가고시 모의고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독작용, 중화작용, 자극과 진정, 조화,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거. 여기서 또 뜸의 작용 안 할 수 있어요?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환, 대사가 있다. 이동겸자는요 24시간마다 멸균해요. 멸균 어디다 합니까?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멸균합니다. 이동겸자요 여러분, 이게 겸자통이고요. 이동겸자는 그냥 핀셋같이 생겼어요. 이런 핀셋이에요. 이동겸자는요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게 집게 아닙니까? 집게?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라. 그리고 이 통에다가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 됩니다. 이 통이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이렇게 이거를 물린 상태에서 꺼내야지, 벌리면 여기 닿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침을 맞고 환자가 현운감을 호소했다. 어지럽다 이거죠. 침 부위를 누르거나 뜨거운 찜질합니까? 찬 찜질하는 거요. 차갑게 해주는 거요. 하지만 또 차를 한 잔 줄 때는 따뜻한 차를 줍니다. 찜질만 차게 한다는 거.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한 방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이거 뭐죠? 침 부작용. 훈침입니다. 훈침. 훈훈할 침이 아니에요. 어지럽다, 현기증 난다, 그럴 훈이에요. 훈남 보면은 우리 현기증 나죠? 훈침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시키고요. 의사는 어디를 눌러줘요?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주고 백회열에 뜸을 뜬대요. 백회열은 정수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정수리에 뜸 넣습니까? 저는 이거 못 봤는데 머리 타면 어떡하죠?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준다. 인중이 어디예요? 입술 위에 여기가 인중 아니에요? 그 중충혈은 어디야? 손가락 세 번째 손톱 마디 여기가 중충혈이래요. 발가락 같네요. 여기를 눌러주던지 인중을 눌러주던지 여기 정수리를 뜸을 뜬대요. 뜸은 정수리에만 뜨고 인중하고 중충혈은 여기 그냥 눌러만 준다는 거. 여기서도 뭔가 환자가 어지럽다, 안 좋다, 침 맞고 있는데 불편하다 했어요. 우리 일단 보고해야겠죠? 무조건 안 좋으면 보고 먼저 합니다. 치아 우식증 감소 요인 충치죠. 치아 우식증은 충치입니다. 충치를 감소시키려면은요, 일단 타액 분비, 침이 입안에 많아야 돼요. 묽으면은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점성, 침이 끈적끈적하면 되겠습니까? 점성이 감소해야 돼요. 배란기랑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묽은 침을 질질 흘리면 충치가 감소된다. 왜? 우리 밥 먹고도 입안을 막 물로 헹구잖아요. 근데 침이 막 콸콸 나와가지고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면 충치가 안 생긴다.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특히 애기들은. 그러면 여기를 코팅을 딱 해주면은 음식물이 덜 끼니까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실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치면 열고 소화 전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이걸 해주면 충치가 덜 생긴다는 거.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요건. 방문 간호조무사 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 동기가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3년 동안 경력 쌓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 시간도 꽤 길더라고요. 경력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된다. 우리 간호조무사 학원도 다 이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그럼 방문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경력 2년이에요. 그리고 치의생사는요? 방문 치의생사는 경력 없이도 되더라고요. 보건교육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장소가 적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귀간조 특강을 한다고 했어요. 시험 전에. 여러분 오실 때 장소 섭외해야겠죠. 대상은요? 여러분들이죠. 교육의 내용 제가 준비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할까? PPT로 할까? 그냥 칠판에 쓰면서 할까? 그리고 또 평가도 받아야겠죠. 이런 게 교육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라는 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낮은 조도에서 부적당한 조명에 의해서 생긴다. 뭐가? 가성근시,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안구진탕증은 눈이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고요. 가성근시, 근시가 온다. 안정피로, 안정시에도 피로가 있다. 조명이 안 좋으면 일단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people, everybody. 하여간 대상자는 거의 다 국민입니다. 주민입니다.
보건교육 시 가장 대표적인 왕래식 교육 방법은 면담이죠. 선생님하고 학생이 면담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신뢰감 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내가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요. 신뢰감과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면담은 왕래식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또 1차 보건의료는 기본 정신이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 그랬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기본권이다. 그래서 벽지오지 산간지방에 뭐 생겼어요? 보건진료소. 누가 갑니까? 간호사, 조산사가 뭐예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죠. 세트로 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강제적으로 돈 띄어갑니다. 직장 아니면 지역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가입합니다. 직장 다니면 4대 보험 강제로 띄죠. 여기에 4대 보험이 뭐 있어요?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에 포함돼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대 보험이 말만 4대 보험이지 5대 보험이에요. 이거 강제로 다 뛰어가잖아요. 보험료는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보험료,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은요, 얼마 안 냅니다. 월급 1000만 원인 사람은요, 한 달에 50만 원씩도 돼요. 보험료는 다르게 내죠. 근데 혜택은 똑같아요. 이거 뭔가 좀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이요. 돈을 조금 버는 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나눠준다. 뿜빠이 해준다. 그래서 강제가입이야.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거. 직장이나 지역 무조건 의무적으로 낸다. 가입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구예요? 가입자는 가입하는 사람, 국민이죠? 우리가 보험료 돈 내죠? 보험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낸 보험료 받아 먹고 뭔 일 있으면 돈 내어주죠?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 병원 가서 4천 얼마 내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1,000원, 1,500원 내잖아요? 이게 바로 전체 금액은 아니에요. 2만 원 얼마가 넘지만 우리는 여기서 20%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공단에서 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통 목욕하고 있어. 통에 물 받아서 목욕하고 있는데 어지럽다 그러면은 벌떡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통에 물을 빼야 돼요. 아시겠죠? 통에 물을 뺀다. 그리고 나서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29번, 자궁 경관이 3cm가 개대됐대요.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진통한 임산부에 대한 간호는 뭐냐? 3cm 개대되면 뭐예요? 분만 1개 아닙니까? 자궁 문이 조금 열린 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네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음을 듣게 해준다 이거예요. 분만 가정 너무 중요하죠? 이거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와요. 2기, 3기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 분만의 과정이 있어요. 아기가 빠져나올 때는 개아반회, 개국이 문이 열리네요. 자궁문이 열려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어디서? 엄마가 수축과 수축하는 사이에 태아의 등 부분에서 듣는다. 엄마 배 위에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아기가 이 배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의 등 부분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를 하고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에 힘을 줘야겠죠. 이때는 이미 자궁 경관은요 10cm가 열려 있습니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열리고 나면은 이게 태아 만출기예요. 이때 힘을 주는 거고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반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아반회 태반 만출을 합니다. 근데 태반이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피자에서 이렇게 한 판을 빼보세요. 태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이 없어. 이게 뱃속에 있겠구나. 그러면 엄마가 이 뱃속에서 이 태반 찌꺼기가 썩겠지.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반 찌꺼기를 다 빼낸다. 아기 나왔죠. 태반 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피가 많이 납니다. 회복을 어떻게 하냐? 피 많이 날 때 일단 다리 들어 올려준다. 쇼크 자세 하죠. 그리고 보고하러 가죠. 자궁 저부 마사지 해줬었죠. 기억나시죠? 분만 가정 개아반회 개국이 태아가 만출했어. 태반이 만출했어. 회복을 해야 돼. 개아반회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나왔다. 복압을 높인다. 태아 만출기 분만이기라는 거.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태반 만출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동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치료 효과는 해독과 중화작용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수치료 먼저 보고 이동 겸자 봐드릴게요. 수치료,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냉탕과 오탕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데요.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사우나 가서 이거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안 가는데 제가 원래 사우나 매니아예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그 세신 받고 뭐 마사지 받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욕조에다가 그냥 물 받아가지고 혼자 그냥 탕목욕만 하니까 조금 재미가 덜해요. 냉탕과 온탕은 온도 차이가요 26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났을 때 못 외우면요 요것을 요거 빼보세요. 16에서 42도 아 죽어도 못 외워. 아 둘의 온도차가 26도야. 아 그럼 16이야? 그럼 26도 하면 42야. 이렇게라도 암기하자고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물리치료하는 게 바로 수치료예요. 자극과 진정, 자극은 있지 않겠습니까? 혈액이 순환된다. 아, 사우나 갔다 오면 혈액 순환되는 거 느끼시죠? 술 먹고 다음날 가면은 뭔가 해독되는 것 같아. 해독과 중화작용, 이거 의학적인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산과 염기의 조화가 있고 중증 심장질환자는 피해야겠죠. 심장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뜨겁고 차면은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 수치료법에서 원래는 26도 차이가 나는데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 냉탕과 이 온탕의 온도차를 10도 이내로 줄여라. 3, 40도로 해라 이겁니다. 중증 심장질환자 너무 이렇게 온도차 심하면 심장마비 온다. 수치료 치료 목적 이것도 국가고시 뭐 모의고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독작용, 중화작용, 자극과 진정, 조화,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거. 여기서 또 뜸의 작용 안 할 수 있어요?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환, 대사가 있다. 이동 겸자는요 24시간마다 멸균해요. 멸균 어디다 합니까?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합니다. 이동 겸자요 여러분. 이게 겸자통이고요. 이동 겸자는 그냥 핀셋같이 생겼어요. 이런 핀셋이에요. 이동 겸자는요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게 집게 아닙니까? 집게?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라. 그리고 이 통에다가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 됩니다. 이 통이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이렇게 이거를 물린 상태에서 꺼내야지. 벌리면 여기 닿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침을 맞고 환자가 현운감을 호소했다. 어지럽다 이거죠. 침 부위를 누르거나 뜨거운 찜질합니까? 찬 찜질하는 거예요.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차를 한 잔 줄 때는 따뜻한 차를 줍니다. 찜질만 차게 한다는 거.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한 방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이거 뭐죠? 침 부작용. 훈침입니다. 훈침. 훈훈할 침이 아니에요. 어지럽다, 현기증 난다, 그럴 훈이에요. 훈남 보면은 우리 현기증 나죠? 훈침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시키고요. 의사는 어디를 눌러줘요?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주고 백회혈에 뜸을 뜬대요. 백회혈은 정수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정수리에 뜸 넣습니까? 저는 이거 못 봤는데 머리 타면 어떡하죠?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준다. 인중이 어디예요? 입술 위에 여기가 인중 아니에요? 그 중충혈은 어디야? 손가락 세 번째 손톱 마디 여기가 중충혈이래요. 발가락 같네요. 여기를 눌러주던지 인중을 눌러주던지 여기 정수리를 뭐 뜸을 뜬대요. 뜸은 정수리에만 뜨고 인중하고 중충혈은 여기 그냥 눌러만 준다는 거. 여기서도 뭔가 환자가 어지럽다 안 좋다 침 맞고 있는데 불편하다 했어요. 우리 일단 보고해야겠죠? 무조건 안 좋으면 보고 먼저 합니다. 치아 우식증 감소 요인 충치죠. 치아 우식증은 충치입니다. 충치를 감소시키려면은요 일단 타액 분비, 침이 입안에 많아야 돼요. 묽으면은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점성, 침이 끈적끈적하면 되겠습니까? 점성이 감소해야 돼요. 배란기랑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묽은 침을 질질 흘리면 충치가 감소된다. 왜? 우리 밥 먹고도 입안을 막 물로 헹구잖아요. 근데 침이 막 콸콸 나와가지고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면 충치가 안 생긴다.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특히 애기들은. 그러면 여기를 코팅을 딱 해주면은 음식물이 덜 끼니까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실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치면열구 소화전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이걸 해주면 충치가 덜 생긴다는 거.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요건. 방문 간호조무사 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 동기가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3년 동안 경력 쌓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 시간도 꽤 길더라고요. 경력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된다. 우리 간호조무사학원도 다 이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그럼 방문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경력 2년이에요. 그리고 치의생사는요? 방문 치의생사는 뭐 경력 없이도 되더라고요. 보건교육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장소가 적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귀간주 특강을 한다고 했어요. 시험 전에. 여러분 오실 때 장소 섭외해야겠죠. 대상은요? 여러분들이죠. 교육의 내용 제가 준비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할까? PPT로 할까? 뭐 그냥 칠판에 쓰면서 할까? 그리고 또 평가도 받아야겠죠. 이런 게 교육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라는 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낮은 조도에서 부적당한 조명에 의해서 생긴다. 뭐가? 가성근시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안구진탕증은 눈이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고요. 가성근시. 근시가 온다. 안정피로. 안정시에도 피로가 있다. 조명이 안 좋으면 일단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people, everybody. 하여간 대상자는 거의 다 국민입니다. 주민입니다. 보건교육 시 가장 대표적인 왕래식 교육 방법은 면담이죠. 선생님하고 학생이 면담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신뢰감 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내가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요. 신뢰감과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면담은 왕래식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또 1차 보건의료는 기본 정신이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 그랬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기본권이다. 그래서 벽지오지 산간지방에 뭐 생겼어요? 보건진료소. 누가 갑니까? 간호사, 조산사가 뭐예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죠. 세트로 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강제적으로 돈 띄어갑니다. 직장 아니면 지역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가입합니다. 직장 다니면 4대 보험 강제로 띄죠. 여기에 4대 보험이 뭐 있어요?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에 포함돼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대 보험이 말만 4대 보험이지 5대 보험이에요. 이거 강제로 다 뛰어가잖아요. 보험료는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보험료,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은요. 얼마 안 냅니다. 월급 1000만 원인 사람은요. 한 달에 50만 원씩도 돼요. 보험료는 다르게 내죠. 근데 혜택은 똑같아. 이거 뭔가 좀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이요. 돈을 조금 버는 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나눠준다. 뿜빠이 해준다. 그래서 강제가입이야.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거. 직장이나 지역 무조건 의무적으로 낸다. 가입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구예요? 가입자는 가입하는 사람, 국민이죠? 우리가 보험료 돈 내죠? 보험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낸 보험료 받아먹고 뭔 일 있으면 돈 내어주죠?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 병원 가서 4천 얼마 내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1,000원, 1,500원 내잖아요? 이게 바로 전체 금액은 아니에요. 2만 원 얼마가 넘지만 우리는 여기서 20%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공단에서 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